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국제영화제 A&D 위원인 서강대학교 정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 가슴이 먹먹하고 목소리가 잠겼네요. 사실은 제가 70년대 구로공단 노동야학 출신이어서 감회도 새롭고 또 올해로 구로공단이 만들어진 지 50년 되는 해거든요. 일단 오늘 관객과 이 영화로 만나게 된 윤 감독님의 소회를 잠깐 듣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영화 연출을 맡은 이홍순이고요. 이 어쨌든 첫 공식 상영이라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이제 가장 좀 떨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GV 같은 경우는 많이 떨리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출연하셨던 분들이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특히 이제 그 다산콜센터 지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계시죠? 지부장님. 예, 지부장님하고 부지부장님. 잠깐 내려오시죠. 잠깐 이리 오시죠. 주인공이시죠. 주인공이시죠. 저희 부산국제영화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화려한 레드카펫보다 제가 훨씬 더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두 분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좀 일단 여러분들 두 분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네.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될 줄은 또 생각도 못했는데요. 사실 저희 노동자원 만들고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런 다큐를 찍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저희 다산콜센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했는데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제 기대 이상 너무 잘 봤고요.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지만 관객들과 대화가 우선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중에 소감 말씀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의견 또는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해 주시면 무선 마이크가 갈 겁니다.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예, 여기부터 시작하죠. 첫 질문은 아니길 바랬는데 사실은 이제 금방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직접적인 일들도 물론 있고 해서 그 옛날에 전태인 열사가 불신했던 그 기억도 이렇게 담겨있고 한데 사실 지금 그 이후로 사실 별로 좋아졌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좀 암울한 상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김진숙 씨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도 그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데서도 사실은 물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지금 일어나는 상황 또한 그렇고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것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혹시 어떤 희망을 찾으셨는지 또는 다음에 어떤 또 작품을 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그래서 좀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했는데 일단 예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하필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온 음악이 희망가였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어쨌든 위로를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또 제가 위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이분들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소수지만 계속 어떤 만들어가는 그 앞에서 그런 게 저한테는 희망인 거고. 네. 다음 분. 예. 여기.
감독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이번 영화제에서 제일 기대했던 작품이고 제일 1순위로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매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운동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이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물들을 만나면서 세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삶이라든가 그 시대 또는 해오셨던 거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그 직접적인 공부가 되거든요. 굉장히 세상을 알아가는. 그러면서도 이분들한테 빠져들 수 없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빠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분이 되면 제가 저분의 어떤 시대에 태어나고 아니 이렇게 여성으로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감정들을 계속 하긴 하는데 거기에 그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조절을 좀 알맞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쪽에서 손 드셨죠? 네, 저 옆에.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동운동, 노동투쟁이라는 게 심지어 식민당사를 점거를 하고 이 똥물살해까지 받았던 동일방직과 YH 투쟁이 있는데 왜 노동운동 사에서는 항상 그것들은 이렇게 과로가 쳐주고 노동투쟁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강철의 이렇게 철강 남성 노동자가 어떤 노동투쟁의 상징이 되는가? 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렇게 너무나 쉽게 과로가 쳐지고 잊혀지는가? 그 얘기를 이렇게 친구랑 얼마 전에 그 트위터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영화 자체가 거기서부터 어떤 여성 노동 투쟁사가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리고 80년대부터 그 시작됐던 투쟁들 예를 들어 이렇게 한재춘공 같은 경우는 사실 김진숙 씨의 경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편의 여성 노동 투쟁사로서의 어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특히 어떤 여성 운동, 여성들의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 투쟁에 대해서 집중을 하신 부분들의 어떤 이유나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은 감사를 많이 드리고 싶었고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성 노동에 좀 더 집중해서 했던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미술 쪽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가족에 관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사, 미시적인 뭐 개인사인데 이제 두 부모님이 이제 노동자셨고 그런 것들이 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학생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 삶에서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노동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어떤 또 그 주변에 그리고 어떤 여성은 남성 그러니까 여성이라기보다는 무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좋게는 어떤 산업전사,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는 산업전사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성도 아니고 뭔가 그 정체성, 그러니까 여성성을 살리면은 뭔가 불순하게 여기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깝게는 사실은 이제 여동생과 어머님의 어떤 삶을 보면서 저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그 두 분한테 가깝게는 이제 뭔가 실질적인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게 그것도 이제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이제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저도 그러다가
뭐 제가 혜택받은 계층이어서 대학생 시절에 70년대 노동자 같이 그때 주로 구로공단에서 만난 게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의학을 합치고 가서 뭐 좀 비판적인 학문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요. 한국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초기 페미닌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 여성 중심 산업화였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초기 산업화에 공장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발, 신발, 전자, 전부 손끝 여문 여성들의 노동력을 그야말로 착취해서 시작한 산업화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겪고 또 그에 대해서 반발했고 다 잊혀진 거죠. 다 젠더 관련 공부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전히 히스 스토리만 써져 있고 퍼 스토리가 쓰여져 있지 않은 뭐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전 봤고 혼자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여성일까 남성일까 이렇게 갸우뚱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 여성적인 감수성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두 남성이 오늘 유난히 부끄럽긴 한데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소중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못했습니다. 이쪽에서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맨 앞에. 예, 질문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다들 떨리셔서 그게 마이크를 잡아서 떨리는 게 아니라 아마 영화 보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좀 비슷한데요.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캄보디아 약지동산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담은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걸 좀 듣고 싶고 직접 가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예, 그 얘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그 구로공단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어떤 공단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사실은 이제 그 제중동포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구로구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구예요. 서울시에서도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같은 공간에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공간과 현재의 공간,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일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현재 일하셨던 분들을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제중동포 조선족 분들을 좀 기획에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이제 좀 더 좀 다른 이런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좀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공장들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 중국도 그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그곳이 이제 뭐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나 이런 쪽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이런 뭐 여기 그 강명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평노조원이었고 지금도 이제 구로공단 쪽에서 소규모 영세업을 하고 계신데 미싱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얘기하셨을 때 어쨌든 그런 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난로를 이렇게 다 노동자들이 만든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조금 중요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우리가 입고 오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좀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한국 뭐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공장 다 이전했기 때문에 눈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구로공단의 과거의 어떤 그 모습을 자료화면이 아니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요즘 뭐 신자유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그 자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계속 종속되는 계속 어떤 굴레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싱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미싱을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배우시다가 이게 드드득 하는 거에 좀 겁먹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미싱 시다만 한 40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꿈이 미싱사였는데 미싱사만 됐어도 굉장히 뭐 2층 집을 짓고 살았을 텐데 미안하다는 시다로 해서 뭐 그런 시다로 한 40년을 사셨죠. 예, 다음 분. 저 위에 남자분이요.
질문자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답들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날 때쯤에는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맥락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게 아니라면 감독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질문이 아니라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왜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신 건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 기존의 뭐 방송 다큐든 뭐 방송이든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질문을 드려서 사실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도 이게 뭔가 다 정리돼서 뭔가 정리된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저의 어떤 고민들을 같이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나중에 아마 따로 말씀을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분. 4박 5일 정도 있으면서 한국 사회 온갖 모순과 다 만나고 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문제, 다음 호스피스 죽음의 문제, 또 오늘은 동성애 문제, 그리고 여성 노동자, 내일 아침 11시 다이빙벨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나아지기는커녕 특히 이제 나이 든 일종의 기득권 가진 남성으로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겉모양만 화려하고 속은 점점 더 썩어들고 특히 사람 대접하는 번듯한 세상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힘을 받는 게 이런 다큐 하나가 여기 계신 특히 젊은 분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어서 작은 치마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특히 굉장히 공들여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고 이런 메시지를 아주 세심하게 전해주신 임관부님께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격려와 교회민 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의 박수 보내드리면서 고맙습니다.